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팩트풀 리스 2부 순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바로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관점 재해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사실은 좀 항목이었는데 운명 본능이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죠. 그러니까 운명 본능이 뭐냐? 그러니까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고,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때요? 이 책에 의하면 발전하고 이 있죠. 책을 읽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저도 아프리카는 뭐 이디오피아, 뭐 그렇죠. 우간다, 가나 못 살고 병도 많이 걸리고 물론 뭐 상대적으로 좀 못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그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지만 투자를 해야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안 돼. 거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 본능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아휴, 여자니까 안 돼. 남자니까 안 돼. 아, 내가 뭐 지금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점을 꼭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정말 위험하다. 더 많이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일과 연관시키면 제가 우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기반의 팩트풀, 그러니까 팩트 기반의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물론 사람의 뭐 중간중간 사람의 마음에 울리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선 기본 프레임은 팩트 중심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카드라 통신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게 되게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일할 때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더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 같아요. 요즘에 안 먹혀요. 지향해야죠.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먹힐걸요? 그렇죠. 근데 먹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한번 보면 저 이 책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상을 총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10가지가 인지행동 치료자 중에서 아론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론백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 왜곡하고 있는 생각이 11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여기와 겹치는 내용인 간극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간극 본능이 여기서 나올 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 후진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세계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맨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다 기억납니다. 소득 수준의 삶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네. 그 심리적 관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제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지행동에서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인생은 뭐 아니면 도야 또는 뭐 성공 아니면 실패야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서 이병헌 소장님하고 뭔가 갈등과 마찰이 생겼어요. 매번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 때 유연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죠? 화해를 하고 어떻게 그 그렇죠.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면 우리 갈등은 해소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간극 본능, 그러니까 즉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 관계는 끝장이야라고 파국화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세상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빨주노초 파란보를 가지고 있는 무지개 세상이라는 거 유연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간극 본능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부정 본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부정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리학자 중에서 다니엘 카니만 교수가 말하는 자아가 두 가지 자아가 있거든요. 기억자와 경험자라고 있어요. 경험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아를 말하고 기억자는 내가 경험이 변화돼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일정 부분만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 경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자로만 남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왜곡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 본능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어라고 생각하는 것.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더 힘들었는데. 아, 옛날에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뭐 하실 말씀 왜 하실 말씀? 옛날이 좋았는데 아니 지금 더 좋아요. 사실 팩트. 팩트. 그래. 옛날에 팩트 어렸을 때 저희 연탄으로 집 뭐죠? 아궁이 때 그랬거든요. 진짜? 아니 나 때 그랬는데. 저 아니, 진짜 어렸을 때. 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제가 구미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나무 해갖고 맨날 집에 내려가고 그랬는데 산에서. 지게지고. 팩트입니까? 팩트 기반으로 얘기하세요. 페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보일러 트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더 그렇죠.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편했지, 즐거웠지, 뭐 정이 있었지라고 저도 연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그래요. 과거가 아름답잖아요. 항상 스토리텔링.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왜곡에 일어나는 문제들 정말 팩트 있게 좀 바라봐라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혹시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영화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예? 파이널 컷. 파이널 컷?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빈 윌리엄스가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머릿속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리에 칩을 장착을 해요. 세계가 발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칩을 빼요. 빼서 장례식장 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편집을 해서 5분 10분짜리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와 대박이다. 그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인 거예요. 그 영화 파이널 컷인데 로빈 윌리엄스가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자신이 친구를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였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책감에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의 머리에 칩을 빼요. 자기도.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민 게 아니고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고 불행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 본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왜곡이 돼서 또는 사실하고 변경이 돼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라내고 객관적으로 삶을 인식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정 본능도 그러니까 심리적 맞아요. 관점에서는 무엇인가 객관화 유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또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백 강사님처럼 간극 본능에서 좀 힌트를 뽑아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되게 다인종들이 모여 살잖아요. 네. 사실 그 모여 살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선은 피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말고는 다 다른 나라, 다른 인종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강급 본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민족이니까 우리 외에는 다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국적 출신들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세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좀 안타까웠던 게 요즘에 그냥 보면서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냥 완전 좌냐 우냐가 되게 많이 편향이 요즘 들어서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이념적인 게 너무 많이 지금 양갈래로 찢어져 있어서 이게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근데 또 그런 이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언론의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네네네. 언론에 봤을 때 언론에서는 계속 뭐 좌파, 우파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모든 그 국회에서 딱
갈라져 있을까? 좌파 우파로 딱 갈라는 있는데 그 중에 개개인의 사람들은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수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중간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그들을 바라볼 때 양극화되어 있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갑자기 제가 너무 갑자기 정치 이슈를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이게.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A라는 당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퓨어하게 그 A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A 당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그 사람은 밖으로 표출을 해야만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쇼잉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참 좋은 책이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 비트기? 네 비트기 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저는 뭐 비트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모셔널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긴 했어요. 그런데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책이 두꺼운데 좀 건조한 드라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트기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나오는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숫자, 데이터, 팩트 기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감성적인 나한테는 읽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책이 좋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었다. 이건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백선영 소장님은 굉장히 극찬했고 이건 소장님 극찬잖아요. 저도 좋은 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관점에서 저는 되게 쉽진 않았다. 그러니까 완독을 하기가 약간 비난 본능이 발동한 거. 아니 이걸 사실은 이유도 아닌데 굳이 제가 비트기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시나 수필이나 아니면 좀 낭만적인 책을 읽을 때 저는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죠. 제가 너무 감정이나 관계나 감성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팩트 중심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것들을 접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의 문제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굳이 아까 얘기했처럼 좌우를 치자면 감성과 이성이 있다고 치면 좀 이성 쪽으로 가까이 더 가서 뭔가 더 탐색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랑 생각 되게 비슷하시다. 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네. 비슷하게 하면 들리실 거예요. 먼저 그래도 말씀. 제가 먼저요? 네, 해보세요. 비슷한 네. 맥락으로도 가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다 이제 청자분들도 이제 읽으실 텐데 관심 있게 그 어디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을 그 의사 이 저자님 포함해서 2명이서 그 케어하는 그 상황이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같은 스웨덴 동료인데 저기 멀리서 그 의사 한 명이 놀러 와가지고 맞아요. 응급 상황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치료하는 거 구경하고 내가 응급 치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정맥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물 소금 이렇게 네. 간단하게 뭐 처리하는 거를 보고 그 친구가 이제 밖을 끌고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안 하고 이렇게 딱 기본적인 것만 하냐 약간 그 비난을 하니까 네. 약간 그게 악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저자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상황에서 설득은 못했지만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푸냐면 결국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숫자로 했을 때 내가 100의 힘을 다 주면 다른 애들한테 못하니까 결국 전체 숫자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책을 보면 납득은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모순이 저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숫자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친구가 저 죽을랑 말랑 할 때 정말 혼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많이 받으려. 과연 내가 이거를 깨달았지만 현장에서 내가 이 의사의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못할 것 같아요. 저 제 눈앞에서 한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저도 모르게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이탈리아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60세 이상인 사람이 들어오면 산소호흡기를 안 준다 그랬어요. 아 맞아, 너본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 더 젊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젊은 친구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다른 의사들은 그런 게 어딨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살 권리가 있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악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뉴스 나온 게 실제 거기 있는 의사들은 아니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튜버들은 실제 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악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고민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말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도 정맥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까지 오픈할 수 있는 저자를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좀 연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고요. 저의 비평을 위한 비평은 저는 너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전 없어요. 몇 번 얘기하는 한 10번 얘기하면 지겨워 죽겠어요. 몇 번 얘기 정말 오늘 입이 닳도록 전 말씀드리시지만 제가 추천한 책입니다. 정말 꼭 혹시 읽으십시오. 출판사 사장님 아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김영사에서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팩트 체크할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이 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이거 통계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간극 본능, 내가 인생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페이지를 보면 직선 본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쭉 연결될 거라고 하는 거 고정관념이잖아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보고 다른 각도로 삶을 바라봐라. 그 부정 본능, 우리가 뉴스 볼 때 저는 다음 뉴스를 좀 기본적으로 보는 편인데 네. 다음을 보고 네이버를 봐요. 다르죠. 댓글이 달라.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그러나요? 갈까지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보는 거는 네. 조금 계속해서 한 채널에 몰두되어 있으면은 내가 하나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다양한 관점의 채널에서 다음과 네이버를 좀 같이 보는데 그때 우리가 뉴스를 클릭할 때도 조금 자극적인 기사에 클릭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에서 일반화를 좀 시키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일반화로 시키지 않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합리적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관점을 좀 재해석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관점에서 통계학적이 아니라 내 삶의 통계로 바라봐도 좋은 책이다 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사님 연락 주세요. 전 이 책이 좋습니다. 김영사 편집자, 네, 기획자. 김영사 출판사님 연락 주세요. 저 약간 질문 하나 두 분한테 네.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어차피 제가 지금 호스트잖아요. 네. 그 순간 이 책을 보고 나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야, 언론을 믿으면 안 되겠다. 약간 그거 되게 강하게 오지 않았나요? 저만 그걸 느꼈나요? 언론은 좀 의심해봐야겠다. 그렇죠. 합리적 의심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책의 저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거 비난 본능 얘기하면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자를 언론인들을 비난하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결국 그러면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를 좀 바라봐야 결국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칭찬을 하는 영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기사 별 봤어요? 많지 않죠. 있긴 있는데 많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뭐 그게 정치든 사회든 뭐 잘못됐습니다. 뭐 팩트 체크해가지고 막 뉴스에서 고발하잖아요. 사회 고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뭐 잘해가지고 선행 베푸면 저 사람 그래요? 그런 뉴스 별로 없죠.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뉴스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굉장히 비틀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론사를 선택할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렇죠. 클릭할 것이고 그래 조회수가 올라가야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약간 생존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이 책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근데 그 살인 사건은 그 지역 내 뉴스에서만 보도가 됐다. 그런데 그 다다음 주인가 곰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망 사건은 대대적인 이슈가 됐다. 사람이 동일하게 사망을 했는데 왜 살인 사건은 이슈가 되지 않았고 왜 곰으로 사망했던 건 이슈가 되었을까? 이 곰으로 사망했던 건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질까? 곰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취사 선택을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더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론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각을 갖추는 게 굉장히 제대로 중요하다는 볼 수 거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게 그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계속 뭔가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생각,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 팩트 충실성에 사실 충실성에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시각을. 네. 치우치지 말라는 그래서 거죠. 제가 요즘에 요 시국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유가 네. 있어요. 뉴스만 보잖아요.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타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직접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난 뭘 믿고 싶냐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직접 눈으로 본 걸 믿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려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개인 관점에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본능이라는 게 맞아요. 결국 끌리는 게 있고 자극적인 게 끌리는 거니까. 그럼 약간 환경적인 거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혹시 아이디어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 말고 시스템.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저는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불안해하는 코로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계속해서 그거를 광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건에서 혹시 나에게 이런 위험도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 정도 집어봐야 되는 건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서 내가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약간 계속 집중했다면 좀 집중해서 벗어나서 생각 전환하는 것.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감상평을 한 번씩 들어보고 네. 감상평하고 오저톡까지 같이 하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이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저는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 중에서 고소득이라는 목표는 단지 돈을 더 버는 데 있지 않다. 장수라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버는 소득, 고소득자, 그리고 장수, 오래 산다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서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포커스라면 사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난 자유가 없어. 그리고 난 오래 살았어. 네. 근데 정말 가난해. 그리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 같이 연계해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관점이 되게 다른데 책 자체 데이터 기반으로 쓴 책 자체도 내용이 너무 좋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까 백승용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관점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하나는 감성이 더 우세한 사람에게 이성적인 것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이겠죠. 전 무조건 추천입니다. 이초객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기반으로 해서 사실 기반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은 정말 추천이고요. 두 번째 저는 이 책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때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봤던 세상이 정말 좀 왜곡되게 바라봤는가 아니면 팩트로 바라봤는가 내 불안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거를 바라볼 때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저 오늘 얘기 중에 공포 본능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얘기가 좀 안 나왔었거든요. 네. 요즘 시국이 이제 코로나 네. 시국이라서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포는 유용할 수 있다. 단 실제로 위험한 것에 공포를 느낄 때라야 그렇다. 공포 본능은 세계를 이해하는 형편하는 지침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공포와 위험은 엄연히 다르다. 무서운 것은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것에 진짜 위험 요소가 있다. 진짜 위험한 것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주목하면 우리 힘을 엉뚱한 곳에 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시국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 현재 상황을 공포 분위기로 가는 것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슬기롭게 우리의 힘을 이 위험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모자 토고 안 해요? 오저톡 짧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네. 곡성의 한 대사죠. 못이 중한디. 로 하겠습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못이 중한디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감성과 이성 균형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추는 분이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볼 것이다. 네.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봤고요. 본능 탈출서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본능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댓글 네.